이 주택담보대출 6개월 이내 전입 요건이 삭제되면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다.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전세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정책과 모든 대책은 임대인에게 맞춰져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계약갱신이 만료되고 8월 이후부터 전세 신규 계약하실 분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면서 뒤에 판소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장단기 대책을 오늘 6월까지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갱신에서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세 대출 한도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규제 완화 시기와 정도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하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실거주 의무와 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예시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이후에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화 완화는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 유발 요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의 장기적 개선 방향도 언급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처럼 일반 임대인들도 보유세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갱신을 여러 번 하고 임대료를 등록 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한다면 등록 임대에 해당하는 세제, 금융 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임대사업자처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정도의 이 구상을 하고 있는 방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판소리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따른 이 전월세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불안정해질 소지가 매우 높아졌죠. 계약갱신이 처음으로 만료되고 신규 계약하실 분들이 8월부터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총 4가지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이 만료되고 그리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하실 분들, 이분들 4년 전에 전세 보증금과 4년 이후의 전세 보증금의 격차가 워낙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한도를 늘려주게 될 경우에 당연히 월세로 전환될 수요를 다시 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월세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한테 적용되는 규제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에게는 이제는 거주 의무 기간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 80% 이하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그러면 5년 정도의 거주가 필요하고요. 80에서 100%면 3년 정도의 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다라고 할 경우에 주변 시세 80% 이하로 분양가 산정되면 3년, 그리고 80에서 100%면
2년 정도의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주 의무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잔압이 될 수 있는 분들,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냥 잔금, 분양잔금을 내시면 되는데, 현금 여력이 되시지 않는 분들은 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세를 좀 내놓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거주를 함으로써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 전입할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분양 포기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거주 의무 신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당연히 가격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동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 다주택자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죠? 자, 그렇다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수요층, 이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완화 혜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행 무주택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규제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에서는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은 6개월 이내에 당연히 전입도 해야 되지만 6개월 이내에 본인 집을 처분해줘야지만 대출이 실행된다.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을 먼저 보게 될 경우에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였다.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졌고 6개월 이내에 전입 요건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분양잔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분양잔금을 전세로 대체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으로. 그러면 무조건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좀 이용해서 전세를 이용해서 분양잔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완화 혜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전세 공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또 1주택자도 마찬가지죠. 자, 1세대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층들은 당연히 일시적 비과세를 받고 갈아타겠죠. 일시적 비과세 기존에는 1년 이내에 전입도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처분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취임한 이후에 5월 10일부터 어떻게 바뀌었죠?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입 요건이 어떻게 됐죠? 삭제됐다.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 이동할 때 이제는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2년 이내에만 본인 집 매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입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요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1년 이내 전입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세를 이용해서 미리 선매수가 가능하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 집을 누군가가 매수할 분들도 본인 집을 매도하거나 우리 집을 매수할 때 주택을 받을 때 전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에게 각각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이 주택담보대출 6개월 이내 전입 요건이 삭제되면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매도자건 매수자건 혜택들을 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무주택자들도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일반적인 임대주택, 이것도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5% 상한을 지켜가면서 여러 번 갱신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무슨 혜택을 준다라고 했습니까? 재산세와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주는 것처럼
혜택을 조금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또한 마찬가지 세금적인, 세제적인 완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구상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등록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등록 임대주택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등록 임대주택과 유사하게 일반 임대주택도 이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주택 임대 사업자가 받아가는 세제 혜택에 준하는 만큼 아마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전세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구상안이 대책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뭡니까? 전세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 공급. 투자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전세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다. 자, 지금까지 임대차 3법이 실패 아닌 실패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포커스, 모든 초점이 임차인한테 맞춰진 대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맞춰줘야지만 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여러 대책과 여러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전월세 시장이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고, 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돼야지만 이 집값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과 모든 대책은 임차인의 포커스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맞춰져야 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